안녕하세요 여러분,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. 오늘은요 바르낙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바르낙이란 카메라는 135 프레임 필름 카메라를 처음 만든 오스카 바르낙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. 바르낙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우선 지금 사용하는 바르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3F라고 할 수 있고요. 요 카메라는 제 카메라는 2F입니다. 바르낙 카메라는 1, 2, 3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F가 1951년도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3F가 나온 다음에 2F가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게 3G인가? 그럴 거예요. 저도 여러분 너무 많아갖고 저도 정확히 모르고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카메라가 135 프레임 카메라로 처음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이 카메라가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. 이거는 좀 많이 개량이 된 거고 1951년에 나온 카메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사용되었던 라이카의 초창기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M3에서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을 빼고 나온 게 M2고 요것도 3F에서 조금 이제 타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빼고 나온 게 요 2F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또 모델로 나누는데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인 블랙 다이얼이 있고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인 레드 다이얼이 있습니다. 요 블랙 다이얼, 레드 다이얼은 저도 잘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필름값 여기 선택하는데 보면은 여기가 빨갛게 돼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걸로서는 블랙 다이얼, 레드 다이얼 요거를 나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매니아들만 사용하는 필름 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전문적으로 요런 바르낙 카메라만 컬렉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많이 알지도 못해서 많이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고요. 그냥 EF 카메라를 샀고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서 제가 써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가장 처음에 바르낙을 받고 든 생각은 카메라가 참 작습니다. 카메라가 참 작고 탄탄한 느낌 그리고 손에 딱 들어오는 이런 조그만 크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M2보다도 작아요. M 시리즈보다도 작아서 작은 게 우선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라이카 카메라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. 황동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작고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을 딱 들어보면은 묵직해서 튼튼한 느낌을 되게 주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. 라이카 M2랑 무게를 직접 비교해 보면은 라이카 M2가 확실히 조금 더 무거운 건 있어요. 크기도 조금 더 크고 제가 근데 바르낙 한 열로 쓰다가 M2를 쓰니까 M2도 되게 수동 카메라거든요. 바르낙이랑 조작법은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이 뷰파인더가 너무 넓고 편해가지고 이거 바르낙 보다가 M 카메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화면 이 파인더가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조금 바르낙이 좀 어려운 점이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게나 크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엠바디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느낌의 바르낙 카메라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두 카메라 다 굉장히 예쁘고요. 둘 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 완전 기계식 카메라 바르낙을 구매하게 된다면 엠바디는 뭐 M6이나 M7 이렇게 노출계가 있는 카메라로 좀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 M2를 개인적으로 MP로 바꾸고 싶은데 요거는 저의 소망이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선은 바르낙의 조금 어려운 점 필름 넣기가 조금은 어려워요. 필름 넣기가 어렵다기보다는 필름을 우리가 항상 그냥 넣고 감으면 되는데 조금 잘라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이 셔터가 필름에 걸리거든요. 그래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조금 처음에 잘라줘서 넣는 게 좋고요. 3F 같은 경우 이 셔터를 고정하는 T셔터라고 하는 셔터가 있어서 셔터를 고정하고 나면은 얘를 필름을 넣을 때 안 자르고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 F 같은 경우에는 셔터를 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넣을 때마다 잘라서 넣어야 합니다. 되게 정교하게 자를 필요가 없고 제가 처음에 이거 필름 자르는 칼 같은 게 있거든요. 또 라이카 거 그걸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잘라서 넣어도 잘 들어가고 셔터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카메라 밑에를 열면 그 모양만큼
거기 그려져 있는 모양만큼 재서 필름을 자른 다음에 넣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손이 한 번 더 가는 아날로그 카메라다, 손이 많이 가는 아날로그 카메라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라이카 바르낙 같은 경우에 되게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막 편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에요. 완전 수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, 뭐 조리개, 포커스는 물론이고 다 수동으로 해야 되고, 그것도 모자라서 이 뷰파인더가 굉장히 조그매요, 여기가. 그래서 이 원래 M 카메라는 여기 뷰파인더 창이 여기로 초점, 프레임 둘 다 잡아야 되는데, 이 옛날 버전, 옛날 바르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점 파인더랑 그리고 프레임 파인더가 따로 있습니다. 여기가 따로 있어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그매서 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이 카메라를 편하게 쓸 생각으로 구매하실 분은 차라리 M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바르낙 구매하고 나서 M 카메라를, M2를 거의 안 썼어요. 바르낙만 들고 나갔습니다. 이렇게 스트랩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목에 딱 맞게, 저는 카메라가 딱 여기 목 위치에 오는 게 좋아서 이게 짧은 걸로 제작을 했고, 통가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들고 다니까 너무 예쁘죠. 사진은 뭐 말해 뭐해, 사진은 엄청 잘 나옵니다. 뭐 근데 아쉬운 점은 당연히 뭐 포커스 아웃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사진을 찍기는 어렵고, 아무래도 저는 M 카메라 쓸 때는 포커스 아웃된 사진보다는 그래도 포커스가 좀 전체적으로 많은 펜 포커스가 되는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저한테는 크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, 요런 이 1.8 렌즈 쓰면은 똑같이 배경이 많이 날아간 사진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말씀드렸지만 초점 파인더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. 제가 특히나 이번에 감도가 좀 높은 필름을 촬영을 해보면서 밤에도 촬영을 조금 해봤는데, 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작으니까, 파인더가 작으니까 진짜 안 보이고,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선 그게 모르겠어요. 그냥 대충 감으로 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. 특히나 밤이 되니까. 아침에는 그나마 조금 쓸만하고,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M바디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, M2나 M3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, 나는 그래도 조금 남들이 안 쓰는 좀 특이한 카메라, 힙해 보이는 느낌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바르낙이 완전히 좋습니다. 손에 딱 들어오고, 작고 가볍고, 가격도 싸고, 렌즈를 이것저것 살 필요도 없이 딱 제가 봤을 때는 이 50mm L마 하나면 웬만한 거 다 찍을 수 있습니다. 50mm L마 하나 딱 사시고, 만약에 밝은 렌즈가 필요하다 하면은 캐논 렌즈 1.8 캐논 렌즈 요거 사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요, 라이카의 옛날 필름 카메라 바르낙 E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,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에서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고, 또 댓글 달아주시면 요 바르낙에 좀 박사님들이 오셔서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리즈랩TV 제임스였습니다.